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와 긴축, 경기 침체 지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9월 FOMC에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높게 보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역전됐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는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난 이후에 6개월에서 24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가 물가의 정점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의 형태는 약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고용이 있는 경기 침체라는 점, 두 번째는 양호한 주택시장, 세 번째, 무형자산과 관련돼 있는 투자 사이클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장은 또 어떻게 오전장을 마무리해볼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2차 상승 기로점, 유세벽 전문가 종목별 차별화된 시장 흐름, 윤겸 전문가 이번 주 CPI 관망장 쉬어가는 박스장.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회복세가 이어지는 시장이었고요. 제가 속 시원하다고 했었던 60일 이평선 돌파도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2497선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2500선에 대해서는 조금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시장을 쉬어가고 있는데요. 2차 상승의 기로점이라고요, 전문가님? 예, 이제, 지난주에 S&P 500이 자리를 지키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한 번 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CPI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7월 달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이 52만 명 나왔는데, 이게 예상이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 9월 달에 또 0.75%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또 이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려감으로 이제 이어지고 경기 지표가 좀 덜 나오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거다라는 쪽으로 좋게 해석을 하고 반대로 해석되는 이제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만약에 이제 CPI가 요번에 굉장히 이제 또 높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 CPI가 높게 나오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또 이제 동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또 9월 달에도 0.75%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한 번 또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는 빌미가 아마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아마 횡보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10일 날 CPI 있으니까 11일 날 생산자 물가지일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우리 시장 이제 이번 주말 장세, 목요일, 금요일 장세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4,2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8월 두 주를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제 장세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 부분도 있지만은 법인세율을 올려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요. 15%까지, 최소 15%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법인세율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법인세율 인상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장세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한 1, 2주 정도 시장이 좀 쉬어갈 거를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코스피는 61선 위에 안착은 일단 시켜놓고 횡보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겁니다.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금리 정책이랑 관계없는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한동안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려고 했었죠. 사실은 이제 7월 장세가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움직였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그 자기들 임상 물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못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움직일 것 같고 비코로나 계열 쪽으로 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부장 쪽이 여전히 지금 실적 발표 중입니다. 그 실적이 좀 먹히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반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순환매 섹터는 계속 잘 돌아갑니다. 원전, 신재생 뭐 또 오르고 있고 원전도 아마 8월 달 내로 또 올라갈 것 같고요. 게임하고 메타버스 쉬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또 올라갈 것 같고 양자 컴퓨팅 쪽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뭐 자율주행 쪽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은 반등들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순환매 섹터 또 매매로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이 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쪽 가운데 하나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방산, 그동안 뭐 전문가분들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7월에 특히 유세벽 전문가가 시황에 있어서는 한 발 좀 물러서면서도 또 이 신재생과 방산에 대해서 왜 못 사시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가와 금리 정책에 민감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통과 기대감, 이제 하원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안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점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신기수 전문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순환매 섹터로 원전, 신재생, 게임,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로봇, 자율주행까지 꼽아주셨고 실적,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계속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호한 경제지표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네요. 페드워치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9월에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 73.5%로 높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세 번째 75bp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73%로 다시 높아진 상황인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고용, 물가 상승에 대한, 물가 정점에 대한 그 기대감을 후퇴시켰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고용 있는 경기 침체가 약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그 방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초록색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양호한 고용 지표를 어떻게 시장은 앞으로 반영을 할까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고용 지표, 물가에 대한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양호한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의 폭을, 경기 침체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있는 경기 침체 대 수요발 인플레이션.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고용 있는 경기 침체 대 수요발 인플레이션. 어떤 쪽으로 보실까요? 고용 있는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미국의 강한 고용 지표가 주식시장에 결국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실업자 그 청구 건수도 이제 뭐 크게 나쁘진 않고요. 여러 가지 그 이제 구인 그 인력난 그런 부분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시장에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물가 정점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도 어떠한 좀 그 상승세를 약간 둔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좀 희망적인 그런 요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있는 약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는 점에 세 분 모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계속적으로 뭐 지표가 잘 나오게 돼도 악재고 뭐 안 좋게 나와도 악재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시장은 반응을 했고 지금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CPI 지표만 이제 좀 낮춰서 나와준다라면, 8%대 초반대가 나와준다라면,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물가가 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CPI? 나오면 아무래도 부담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타겟팅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2.5% 기준금리인데 만약에 0.75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3.25가 돼요. 그러면은 3.75 타겟팅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표점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 들어서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강한 고용 지표에 나스닥이 어쨌든 하락을 한 건 시장이 다시 한번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용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연말부터는 고용도 좀 후퇴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업률이 오히려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실업률이 늘 때 뭐 예전에 이제 경기 침체기처럼 엄청난 뭐 이제 실업률까지 안 갈 것 같고 이제 살짝 이제 실업률이 좀 느는 정도.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좀 견조한 정도로 유지가 좀 될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냐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유가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안 돼도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걸로 봐요. 그래서 고용이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켜주는 요소는 될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호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쨌든 좀 움츠러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것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헷갈리는 구간에 들어서 있죠. 예, 강한 고용 지표, 결국에 여기서 더 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이러한 견조한 미국의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좀 더 지지력을 보여주고 경기 침체는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 쪽으로 세 분 모두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종목별 차별화된 시장의 흐름인데요. 정말 차별화됐어요. 방산이나 신재생 에너지 혹은 일부 급등하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을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칫 뭐 반도체 또 자동차 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이 상승을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앞서서 이렇게 거의 큰 틀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박스권에 좀 갇힌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10일 날 CPI 발표 전까지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자동차 쪽을 얘기를 주셨는데 뭐 GM이라던가 아니면 포드라던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랑 기아 관련해서도 지금 잠시간에 쉬어가는 텀은 있었었지만 저는 향후 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지금 전기차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는 향후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갔다라고 해서 뭐 실망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이라던가 방산 이쪽은 워낙 강해요. 오늘도 방산이 뭐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LIG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같은 종목들 이제 눌림목 줬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템포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지금 BBB 법안 통과될 것이다. 일부 통과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통과가 됐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모멘텀은 있는데,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못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 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또한 오늘 좀 눈에 띄게 좀 강한 종목들이 보게 되면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브리봇이 있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에브리봇 지금 아마존에서 이제 그 청소기 업체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를 인수를 했죠. 2조 넘게 주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브리봇 같은 이 청소기 관련 로봇주가 이렇게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들 요번에 잼스 출시가 아직 얘기가 없어요. 요번 달까지 나온다라고 했는데 삼성에서 얘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마존이 역대 4번째 규모로 큰 인수합병을 단행한 기업이 로봇 청소기 업체였습니다. 아이로봇이라는 기업이죠. 2조 2천억 원이나 주고 이 기업을 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청소기로 꽤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에브리봇. 이 기업도 역시 오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정 정도의 어떤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는 이제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안심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지금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다시 주시겠어요? 켜셨어요? 컴퓨터? 켜는 지금. 중이신가요? 키는 중인데요. 예.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로 좀 시장이 올라왔고요. 2,500선 위로 완전히 올라서려면 뭔가 또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적 발표도 지금 저희 자료를 주셨다시피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은 실적 발표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다 녹아들었다면은 2,500선 위에서는 어떤 점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하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든 지표들 같은 경우에 경기 둔화 조짐은 어느 정도 보여지곤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올라갈 것이라는 이 느낌을 받는 게 네. 지금 지금 통과됐던 그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들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그런 노력들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미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건 좀 그런데 한일무사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약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세벽 전문가 종목 차별화 시장 흐름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할 때라는 의견이신 거죠? 지금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어느 쪽일까요? 에너지 쪽이고, 그리고 예,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요? 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계속적으로 보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 그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부품들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기업들만 위주로 보자는 의견이신데요. 외국인의 그 수급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안 리스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면서 외국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대만보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더 높게 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건 좀 단기적인 성격일 것이다. 만약에 양안 리스크가 장기화됐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과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장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유입으로
코스피 2,500포인트 돌파 안착 8월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매수 유가증권 시장에서 8거래일째 오늘장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매수로 양호한 시장 흐름 외국인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2,500선의 돌파 안착이 지금 다시 한번 과제가 되고 있죠. 유세백 전문가는 환율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으로 2,500포인트 8월에 돌파 안착 가능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8월장은 2,500선의 돌파 안착 과정이라고 보셨는데요. 미스터 보수 윤겸 전문가가 돌아서셨잖아요. 네. 예, 여기 또 강하게 또 한마디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도 이제 국내장도 5대 약재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달러와 강세가 약간 이제 둔화되면서 환율도 약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다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면도 없고 이제 그다지 크게 또 이제 빠져주는 모습도 없이 거기서 이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 수급도 어느 정도 이제 외인도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수급을 뺄 수 있는 그런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세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 증시 흐름과 전체적인 시황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5대 약재 중에서 수급과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외인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을 넣어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이어가기 위한 초석을 조금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진짜 내내 5종 악재를 악재의 그 세트로 묶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은 절대 가기 힘들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하늘무사님 의견, 아까 저희 질문이 아니라 연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통계를 중요시하는 연준이 경기 침체 2분기 GDP 하락에도 경기 침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후행적인 지표인 실업률만 본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블루 실장님께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유가가 일단 뭐 90달러 선 아래로 밀려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도 또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세혁 전문가님, 예, 8월에 2,500포인트 돌파 안착 가능합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안착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에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CPI 발표 이후에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CPI CPI가 높게 나오면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8월 말쯤 올라갈 것 같고요. CPI가 우리 기대치만큼 나오면은 바로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갈 것 같아요. CPI가 높게 나오면은 왜 그러면 흔들렸다 가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흔들렸다가 이제는 8월이죠. 7월 CPI가 그 정점이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9월 달도 0.5%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고용 잘 나와가지고 0.75%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9월 0.5% 같아요. 예, 그래서 8월에 좀 안착이 되지 않을까. 안착된다 쪽으로 저는 75% 갖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방산 신재생 에너지가 더 시장을 주도한다는 의견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예, 뭐 이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섹터인데, 방산 쪽에는 좀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신재생 쪽도 이제 풍력 쪽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눌림 구간을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방산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그 성장세가 1위예요.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방산 쪽 사업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무기들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의 특이점이 왔다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산 쪽은 계속 좋을 겁니다. 단지 이제 주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정도 타이밍은 좀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주식시마론에서 UAM 지난주 주식시마론에서 이 달 탐사선 다누리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그 교수님께서는 방송 이후에 방산에 대해서
메뚜기도 한철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산이 신뢰도가 높아진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런 수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메뚜기도 한철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근데 주식시장에 어떤 섹터가 한철 아닌 sek터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다 잘 가다가 또 조정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실전적인, 실전 주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고 올라가면 조정받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네. 단지 이제 제가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성장세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이제 제기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관점에서 뭐 메뚜기 한철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 주식시장의 또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메뚜기 한척이라는 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오래 경험하셨으면 또 그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고점을 잘 우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수벽 전문가님, 방산주와 신재생 에너지주 고점 어떻게 나올지 예상 가능하신지, 아니면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무조건 고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실지. 종목마다 다른데, 네. 재료를 기다리시는 종목도 있으시잖아요.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7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레드백이라는 이 그 장갑차 관련해가지고 호주에 그 링스랑 이렇게 경합 중이라 그랬는데 이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온다 뭐 이런 뉴스들도 보긴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분할 매도로 한번 챙기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오히려 따박따박 챙기는 게 큰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게 아니냐. 오늘 로봇주가 또 올라가고 방산이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윤경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이번 주 CPI 관망장 쉬어가는 박스장을 예상해 주셨네요. 윤경 전문가님. 네. 이번 주는 이제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기다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장이 펼쳐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일 날 이제 미국, 중국 연속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7월부터 계속 한 달 정도는 또 달려왔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7월 초에 2,400선까지 무너졌다가 여기서 어떻게 또 더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좀 걱정했는데 미증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정점, 기대감에 의해서 악재가 이제 다 반영되는 그런 시장 전반적인 변화 때문에 미증시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한 달간은 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이제 CPI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발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예상치는 뭐 소폭 둔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좋은 호재가 예상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일단은 이제 발표라는 건 또 지켜보는 그런 관망 심리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켜보면서 또 많이 한 달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시장 방향성이. 근데 지표율은 예상 부분은 그다지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뭐 기차가 가다가 정거장에서 잠시 쉬어가듯이 이번 주는 좀 쉬어가면서 약간의 이제 변동 박스장이 이어지면서 지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변화와 시장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법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제 토탈에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정치적인 사안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미 바이든 정부의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 앞두고 어떤 선거 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이런 통과는 이제 바이든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증시에 마이너스 될 부분은 아니다. 플러스로서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법 관련해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제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증세도 좀 확장해 갖고 부자들한테 좀 세금도 걷고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서 좀 세금을 좀 걷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그런 정책 발표가 통과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증시에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고용 지표도 상당히 그런 대로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7월 일자리 수도 53만 개 증가해서 제 기억으로 이제 1986년 이후에 최고의 일자리 고용 지표가 좀 호조다라는 부분 때문에 미 증시는 앞으로 제가 계속 언급드린 대로 11월까지 그렇게 나쁠 더 이상의 큰 이런 뭐 메가톤급 악재만 아니면은 11월까지는 그래도 양호하게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갈 것이다. 단 이제 11월 이후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뚜껑은 또 그때 까봐야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11월까지는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런 플러스 되면서 시장이 양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6일째 10만 명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제2의 이제 팬데믹 시즌 2인데요. 관련주 해갖고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주 등 그런 대로 이 시점에서 좀 그동안 계속 바닥으로 지금 계속 곤두박질 쳤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중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및 이제 외교 갈등으로 인해 갖고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사안이 대두되면서 또 미국에서 각종 제한이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중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중국 시장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샌드위치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계속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서 관련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반도체주가 가야지 또 하반기에 또 시장 상승에 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또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축량이 상당히 지금 겨울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푸틴이 계속 이 원자재 천연가스 가지고 카드를 들고 흔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영향이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및 석탄 관련주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스마트 시티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 모범 사례 국가다 보니까 지금 각종 국가들이 지금 뭐 이 신도시 건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모범 사례로 적용하고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 건설 이런 관련도 좀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증시 변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대만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훈련도 하고 뭐 미사일도 쏴대고 막 맞불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러우 전쟁만큼의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그냥 안심하고 그냥 손 놓고 볼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게 또 방산주도 관련이 돼 있고요.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증시를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본 섹터로는 미 기후변화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 관련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부양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또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도 관련주로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대명에너지, OCI, 유니슨 같은 걸 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관련주들,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라든지 서현이하 같은 종목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해서 좀 카지노 부분이 이제 외국인 큰 손들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도 좀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 큰 빅 이벤트 지표가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식
주식시장을 묶어놓고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렸었던 5종 증시 약재 가운데서 두 가지 외국인과 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중국과 대만의 갈등 변수가 추가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0일 발표될 7월의 CPI 예상치 8.9%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상치가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8.8%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8.7로 예상하는 다우존스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달에 나왔었던 지표 9.1%에서 둔화된 수치에 대해서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근원 CPI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의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그에 앞서서 근원 CPI가 4월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또 둔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세 분에게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현지 시간 10일 발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11일에 반영되게 되죠. 11일이면 목요일장인데요. 오늘장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초록불, 관망하실 분은 노란불, 혹은 현금 확보하실 분은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매매 스탠스를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세 분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오늘장 매수 관점은 초록불, 관망은 노란불, 현금 확보는 빨간불인데 신기수 전문가님이 현금 확보. 노란 겁니다, 노란 거.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노란불 주셨고요. 세 분 모두 관망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아무런 매매를 안 하실 생각이세요? 유수백 전문가님? 아침에 했는데요. 매매는 늘 하시네요. 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좀 지수가 좀 하락 출발을 할 걸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늘렸을 때 좀 진입 타점이다 해서 들어갔는데 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네. 좀 테마성으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적으로 약간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게 제 미스테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거 제외하고 지금 들어갈 종목도 되게 많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관망하겠다는 의견. 보면서 이제 대응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관망이지만 매수할 종목을 계속 살피는 오늘 투자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마찬가지죠. 예, 이제 뭐 적극적으로 뭐 따라잡기 같은 거는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뭐 눌림 구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령 비중을 100을 잡았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뭐 한 60, 7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요즘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섹터 내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저돌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돌적인 매매는 목요일장으로 밀어볼까요? 예, 그 이후로 이제 확인하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종목 동향을 김민지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난주와 사뭇 좀 다른 분위기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우위에 2480선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830선 하회하면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사인 아이로봇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풍력주들도 아주 흐름 좋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풍력주들이 강세 보인 건데요. 특히 CS 베어링은 전일 대비 11.71%나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풍력주죠. 유니슨과 CS 윈드도 약 6%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4거래일 만에 하락세임에도 토마토 티켓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로 티켓 획득하셨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정우 전문가님 종목이네요.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메가박스 운영사인데요.
이번 주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헌트 개봉을 앞두고 이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목표가 5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39,100원까지 오르면서 티켓 한 장 획득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윤겸 전문가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이 획득하신 티켓 덕신하우징입니다. 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앞두고 건설주들이 오름세 보였는데요. 특히 덕신하우징은 작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또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네, 덕신하우징 목표가 윤겸 전문가님 2,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2,340원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티켓 저번 주에 이어서 획득 한 장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살펴봐야겠죠? 네, 저는 1등밖에 모릅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20장으로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계시고요. 이정호 전문가 16장으로 이제 4장만 더 획득하시면 1위 탈환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번 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오늘 티켓 챙기신 분 또 한 분 계시죠? 윤겸 전문가 13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기수 전문가 8장. 네, 늦게 합류하신 신상원 전문가님은 아직까지 티켓 미보유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덕신하우징 7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이 10% 나왔습니다. 아까 김민지 캐스터가 얘기를 했듯이 목표가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 못하면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10%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이제 뭐 내일 티켓 붙여주셔. 예. 네, 제가 자꾸 티켓을 까먹고 종목을 빨리 보고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티켓 너무 중요한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덕신하우징 이제 뭐 제가 때 이게 추천 종목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언급 드렸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 정부가 손잡고 인도네시아 신행정 수도 건설 40조 원이 들어갑니다. 기간도 2045년인가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이제 국가의 행정수도를 옮기는 그런 사업에 이제 건설주들이 앞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정부의 250만 호 주택 공급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좀 조용하게 침체돼 있던 이제 건설주들이 좀 움직일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이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과 재무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추세 전환한 상승 기대감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이런 호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로까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덕신하우징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의 지난 13일 종목 컨텐트리 중앙 수익률 10% 넘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 또 하나 획득을 하셨는데 역시 또 콘텐츠주입니다. 10%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컨텐트리 중앙은 목표가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영화관 정상화가 제일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오늘 올랐던 거는 헌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랐는데 이 컨텐트리 중앙이 어떻게 보면 헌트 이번에 시사를 했는데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만 관객 수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버킷 스튜디오가 약간 급등이 나오고 2등주로 컨텐트리 중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헌트는 단기적인 재료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 관련 정상화가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5만 원까지 목표가는 유지하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컨텐츠주들 쪽에 좀 매기가 몰리고 있네요. 컨텐트리 중앙도 상승 탄력을 더 높여서 12% 수익률까지 나왔는데요. 5만 원 선까지 목표가 확인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는 전략 종목 알아보기 전에 버킷 스튜디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신기수 전문가가 티켓을 획득했던 종목이죠. 오늘 급등해 버렸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 리뷰할 때 이 종목 특별한 종목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기수 정가님,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수급을 타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돌파가 힘들었던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3,300원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은 일단 됐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드린 이유는 이제 거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은 조금 줄여 놓으시고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제가 2차 목표가 잡으라면 저는 이제 2차 목표가는 가격보다는 오징어 게임 2 뉴스 나올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4,300원까지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300원은 돌파했으니까 지지할까요? 지금은 근데 지지하면서 이제 또 음봉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인간 등등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었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에 놓여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강한 녀석들의 종목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텔레칩스, 유세벽 전문가 오르비텍, 윤겸 전문가 제넥신 가지고 왔습니다. 의외로 윤겸 전문가님 바이오주를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아까 관심 섹터나 그 종목들 얘기하실 때 전혀 제약 바이오가 없었는데 네. 바이오를 주셨어요. 예, 이렇게 한번 저는 허를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전 찔렸어요 지금 네, 허를. 네. 예. 지금 뭐 이제 팬데믹 시즌 2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저는 이제 그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숨어 있는 보균자 예비 확진자 수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 숨어 있는 그 예비 확진자는 그 발표된 확진자에 비해서 10배 가까운 수치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건 단기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더 보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은 부침이 있으면서 많이 하단으로 내려온 게 지금 바이오 관련 약각 관련 차트 종목들의 차트가 분석해 보면 다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거의 밑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팬데믹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중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넥신을 좀 들고 나왔고요. 의학 약학을 연구하는 개발 기업이고요. 월봉상 지금 뭐 저점 28,600원째 찍고 이제 저점을 딛고 추세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 차트를 봐도 이제 바닥 근접을 해가지고 전환하려는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제를 백신 연구 개발하는 또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이제 랠리에 있어서 조금 기대될 수 있는 수혜주가 아닐까 좀 보고 있고요. 저점 진입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은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들의 재무제표는 좀 안 좋죠. 지금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다가 뭐 거의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출도 안 따라준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이제 추세 전환하고 이런 이제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서 제넥신은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넥신은 종가에 진입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저는 4만 원대까지 4만 원대까지 1차 목표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28,000원 자꾸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넥신을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0년 여름에 19만 원 선에서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넥신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 44,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저점 구간에 놓인 매력적인 제약 바이오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의 오르비텍을 보겠습니다. 오르비텍 원전 관련주네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원전인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그 동유럽을 돌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갔다가 지금 루마니아 갔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원전 수주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랠리를 보여줬었던 그때처럼 저는 원전이 다시 한번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재생 다음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지금 현재 7,000원 단에 위치해 있는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 7,000원 현재 시니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로는 6,650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평선이 241선이 지지가 받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좀 높여서 제가 대본에 드린 것보다 높여서 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의 순환매 후발주자로 원전주 가운데 원전 검사 관련 국내 최상위 기업으로 오르비텍을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650원 선 설정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주를 볼 텐데요. 채팅창에 윤겸 전문가의 모트렉스 언제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신기수 전문가가 또 자율주행주 텔레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예,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종목으로 또 이제 엮이기도 하죠.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또 내비게이션 관련 반도체 칩 생산하고 있고 칩셋 미디어가 이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전년비 이제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보게 되면 지난해 3분기부터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회복이 되는 이제 실적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은 365억, 전년비 23%, 영업이익은 28억, 전년비 218%,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배가 넘게 잘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 중에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이제 차량 생산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생산도 좀 원활해지고 또 현대기아차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도 사실 텔레칩스에서 또 못 보냈어요, 그동안에. 근데 지난해 말부터 그런 이제 칩 생산 이슈, 파운드리가 모자른다든가, 테스팅 하우스가 없다든가, PCB 조달이 모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생산 노이즈도 이제는 많이 줄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178억,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120%, 그러니까 2배 이상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PER 1.1배인데, 11배인데, 예.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동종업계 평균이 16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쪽에 이익이 안 나는 종목들도 이 회사보다 지금 주가가 높은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이제 모멘텀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싸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자사주 처분하면서 주가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수준보다 더 밑에 있어요. 2분기 실적 발표 나면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매수가를 제가 15,400원 잡았는데 지금 좀 올라와 버렸거든요. 매수가를 수정하겠습니다. 종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주, 어닝 서프라이즈주, 성장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텔레칩스,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위치 부담 없는 수준의 종목들 골라주셨네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CPI 주간입니다. 월요일 오후장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